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 아프게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천안함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천안함, 그 천안함이 13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좀 특별히 과거 천안함과 비교를 좀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한국 잡아먹기 프로젝트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거 처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보당국이 서울 잠실동 한강변에서 불법 운영되었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로 운영됐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시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소유주의 개인적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번 사건을 덮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정보당국이 국내에서 불법 비밀 경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로 운영됐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한국경제가 5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 식당이 영사 업무를 대리하고 한국 내 중국인 송환과 중국인 반체제 활동 단속 등 비밀경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식당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비밀경찰서라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동방명주는 한강 위의 부유시설을 불법 점유하고 운영되었던 불법 식당으로 한국 내 중국 공작 활동의 아지트 역할을 했는데요. 최악의 평점을 받았던 일반인들의 식당 후기와 달리 중국 정부 관련 접대와 대관 업무에는 높은 수준의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의 접대 자리이자 한국 VIP들에 대한 접대 자리로 활용됐는데요. 정보당국은 정황상 이곳에서 광범위한 도감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밀경찰서답게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 인사나 학생들이 체제를 비판하거나 비협조적 행보를 보일 경우 소환해 이른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중국으로 강제 소환하는 임무도 수행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동방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동방명주 관련 정보를 경찰과 송파구청 등 관할 기관에 모두 이첩했는데요. 경찰은 비밀경찰 활동이 사실이더라도 현행법상 중국은 적국이 아니어서 간첩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관할 경찰서와 구청은 소유주인 왕하이진의 식품위생법 위반, 5개 광고물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은 동방명주와 왕하이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중국에 거주 중인 민간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왕하이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중국에 우회선 경고를 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영토 안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활동을 대놓고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송파구 한강변에 불법으로 버젓이 자리 잡고 영업했던 동방명주. 이게 중국의 비밀경찰서다라고 결론냈다라는 거죠. 비밀경찰서 뭐냐? 중국 경찰이 한국에 와서 경찰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중국 대사관이 그 모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 외에 비밀로 경찰 업무, 사찰 업무, 첩보 업무 하는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즉 본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거점으로 그런 이 불법 외교적으로 불법 활동을 했다. 우리 한국의 실정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중국 비판하고 뭐 평소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여기 불러와서 이 큰 식당의 모체에 데리고 가서 정신교육하고 뭐 강제 소환시켜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여기서 다 했다라는 거죠. 정황 증거 마련했고, 그래서 이거 보면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이거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경고문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책임 안 진다라고 붙여놨는데 이런 경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그리고 서울시는 왜 영업을 하도록 봐줬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최근에 이제 이 한강변을 산책하던 시민이 찍은 사진인데 지금 뭐 유리창도 깨져 있고 내부 집기도 다 뭐 난장판이고, 그래서 지금은 영업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사진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 동방명주에 정치인들도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김두관 보십시오. 아니 여기서 뭐 사장하고 이렇게 지금 사진 좀 가려 있는데 중국 국기, 한국 국기 이렇게 마주보고 무슨 사장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었는데 김두관이 이 행사가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협회 총회랍니다. 뭐 총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또. 결국 끼리끼리 모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끼리끼리 모임하는데 가가지고 알뜰하게 박수 쳐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딸을 인민은행 서울지사에 취직을 시킬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정치인들이 천지로 널려 있으니 이 동방명주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간첩죄, 적국이 아니라서, 중국이 적국이 아니라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중국이 왜 적이 아닙니까? 정전협정 통해서 분명히 중국이 팽덕회가 사인했죠. 그러면은 중국이 사인했고 중국은 아직도 북한과 즉시 개입하는 이 상호 방위조약 협정 체결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중국 적 맞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종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적이죠. 좋습니다. 그건 또 그렇다 치고 왜 적국에게만 간첩죄를 적용합니까? 말이 됩니까? 동맹이 아닌 타국 또는 동맹이라도 타국 이렇게 해서 우리 주권을 자신 있게 지켜나가야지, 동맹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첩행위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방이면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타국에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보 특성상 미국은 정말로 중요하니까 동맹이 아닌 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법을 바꿔야지. 바꾸자 그러면은 이런 자들 나서가지고 김두관이 같은 친중파 이런 자들 나서서 절대로 안 된다. 중국의 비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 중국은 큰 산, 우린 작은 산. 엎드려야 돼. 라고 여론조작도 조절하겠죠. 그게 민주당만 있냐? 천만의 말씀이죠.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이런 법들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바꿔야 되죠.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친중 행각을 펼치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중 성향이 농후한 후보들 다 걸러내야 된다. 누가? 우리 애국 시민들이 걸러내야 됩니다. 5%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꿀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뭐 후보자 경선할 수 있습니다. 경선할 때 쟤는 친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쟤 친중이 안 돼. 그리고 다른 친중 아닌 후보에게 경선 여론조사 응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본선 들어가서는 이런 자들 되면 안 되죠. 이런 거. 그래서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친중 행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는 안 된다. 이게 언제냐? 양산 부산대 병원, 이 부산대 부지의 바이러스 연구소 논란이 터졌던 게 2020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는 2020년 11월에 이 행사를 했는데 혹시 그 관련한 논의하러 갔던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해봅니다. 어디 감히 양산에다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부지에 바이러스 연구소를 중국하고 같이 짓겠다고 하는 이 김두관 이런 자, 자기 딸은 서울지국 인민은행에 취직시켜 놓고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전방위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대대적인 고급 인력 빼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고 조단위 이익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전방위 제재에 맞서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빼내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장 정문 앞에서 대놓고 헤드헌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에포크 타임즈가 5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5월 17일 최초 보도한 이 사건의 최대 목표물은 한국인데요. 중국은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웨이퍼 공장이나 유관 업체들의 인근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들은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접근해 우리 생산 라인에 잠시 방문해서 부수입을 올려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부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원들을 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헤드헌팅 작업은 중국 현재의 삼성, SK 하이닉스 공장은 물론 TSMC 등 외국계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사업장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공산당과 기업이 나서 조직적으로 이 헤드헌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 후 동종업계 외국 경쟁사 취업을 2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헤드헌팅용 페이프 컴퍼니를 세우고 이곳에서 기술을 빼돌리며 두둑한 보수를 챙겨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기술 절취를 벌이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산업 스파이 행위는 2017년 단 3건, 2018년과 2019년에 단 5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9건과 10건에 불과했고 올해도 1분기 기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기술로 기술에 따라 적게는 억 단위에서 많게는 조 단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 사업장 앞에서 대놓고 작업을 해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 도대체 우리 당국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이런 기술 우리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앞에서 알바 좀 안 해볼래요? 부수입 올릴 텐데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차려놓고 관련 업계 해외 뭐 이런 데 하면 안 되니까 전혀 다른 페이퍼 컴퍼니에서 기술을 절취해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끔 한다든지 또 퇴직자 바로 그냥 데리고 와서 전혀 다른 업종인 것처럼 사업장 차려놓고 거기서 해당 기술 빼간다든지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 이런 거 잡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잡아서 우리 기술이 중국의 이런 나쁜 공작에 절취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국정원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산화한 천안함이 1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해군이 대구급 호위함 7번함 천안함의 취역식을 갖고 천안함의 본격적인 부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해군이 경남 진해기지에서 신형 호위함 천안함의 취역식을 거행하고 동함이 해군의 전투함으로 정식 운용을 시작했다고 5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천안함 취역식에는 천안함 참전 용사인 박연수 중령과 류지욱 중사가 취역기를 개항했는데요. 이로써 천안함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뢰 공격으로 산화한 지 13년 만에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당초 일정으로는 올해 6월 말 취역 예정이었으나 방위사업청과 조선업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라며 덕분에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취역한 천안함은 구형인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4세대 호위함인 대구급 7번함인데요. 천안함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신형 호위함에 천안이라는 함명을 부여했습니다. 새로 취역한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보다 만재배수량 기준 3배가 더 커진 고성능 전투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소나 체계 등이 구형 초기함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다시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천안함은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올해 말 2함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돌아온 천안함이 서해 바다에 잠들어 있는 46용사의 넋에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천안함 한번 826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과거
침몰된 천안함은 77이죠. 7로 시작되는 번호의 군함들은 초계함들입니다. 우리 해군에는 이 번호에 다 규칙이 있습니다. 9로 시작되는 그 번호의 군함들은 구축함, 8로 시작되는 이 천안함 같은 이 군함들은 호위함, 7은 초계함, 6은 상륙함, 뭐 이런 식으로 다 규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독도함 같은 경우는 6111이라는 한 번이 있고, 그래서 뭐 상륙함이 LST들 다 6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안함은 과거에 초계함이었죠. 1000톤급 초계함이었는데, 그래서 초계함이니까 7로 시작돼서 772, 그리고 포항급 초계함의 14번째 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비극을 맞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 천안함은 길이가 88.3m, 폭은 10m였어요. 만재 배수량은 1220톤, 그리고 디젤과 가스터빈을 이렇게 구동을 하는데, 평소에는 연비 주행을 할 때는 디젤 엔진으로 주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혹시 뭐 적의 심각한 어떤 그 속도 고속정,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그럼 속도를 쫙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빠른 가스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디젤 또는 가스터빈, 그리고 최대 속도는 32노트, 간섭선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공 레이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SPS-54라는 대수상 레이더가 레이더의 전부고, 뭐 하늘 바라보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하늘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SQS-58 정말 최악의 소나죠. 알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뭐 2억짜리냐 20억짜리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었는데, 이 76mm 함포가 앞뒤로 주포가 앞뒤로 있어요. 그리고 40mm 쌍열포가 또 앞뒤로 또 있어요. 왜냐? 간첩선 잡아야 되니까. 이건 뭐 오직 간첩선 잡기 위해서 만든 포함이에요. 포함. 그래서 그러다가 이 미사일 시대가 와서 하프 미사일 4발을 얹었습니다. 초기형은 여기 액조세 미사일 얹었는데, 이제 중기형 들어가서는 하프 미사일 얹었고, 그리고 그래도 뭐 대공은 있어야지 해서 그냥 미스트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걸 여기다가 발사 섹션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발사할 수 있도록, 혹시나 적의 헬기라도 오면 그걸 막아내는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뿐이에요. 그래서 새로 탄생한 이 FFG 826 826번 이 천안함은 대구급 호위함의 7번 함이죠. 대구급 호위함 9척 만드는데 그 중에 7번 함입니다. 길이는 더 커졌죠. 122m. 폭은 뭐 거의 한 배 반 늘어났죠. 14.2m. 만재 배수량은 3배가량 된 3,600톤. 덩치 커졌습니다. 그리고 디젤과 가스터빈 뭐 등의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전기로 움직입니다. 디젤로 충전을 해가지고 전기로 움직이다가 급하면 이제 가스터빈으로 확 달리는데, 조용하다 보니까 적의 잠수함의 탐지가 잘 안 되죠. 전기로 추진하니까 조용하죠. 그래서 아주 우수한 대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속도는 30노트. 그리고 이 기존 천안함은 대공 레이더가 없었는데, 여기는 SPS-550K라고 하는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했고,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제 회전식이라서 상시 탐지는 안 되고 회전을 하면서 좀 빠르게 돌립니다. 한 250km 정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 SQS-58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성능의 SQS-240K 소나, 그리고 예인 소나까지 장착해서 아주 차원이 다른 대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포는 한 문뿐이에요. 5인치 127mm 함수에 있죠. 주포. 그리고 펠링스 20mm 기관포를 가지고 최종 방어 체계를 이 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KVLS 한국형 수직 발사기 16개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 해공 함대 공 미사일, 홍상어 함대 잠 미사일, 그리고 전술 함대지 순항 미사일 이렇게 해서 몇 발씩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해성 함대함 미사일 8발까지도 장착해서 대공, 대잠, 대함, 대지상 타격 능력까지 가진 아주 우수한 군함으로 거듭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선배 천안함과 같이 2함대에 배치될 텐데,
이제는 정말 뭐 그러한 불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의 잠수 함정이 오면 제일 먼저 탐지해서 홍상으로 그냥 격침시켜버리는 그런 선제 타격의 명수 천안함이 되길 바라고, 참고로 우리 한국 해군의 천안함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천안함은 상륙함이었어요. 미국이 1944년 2차 대전 때 만든 상륙함을 우리 한국 해군이 49년도에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았습니다. 그 상륙함은 1800톤짜리 좀 작은 상륙함이었고, 요거 우리 10년 쓰다가 59년도에 퇴役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이 천안함이 등장을 했고, 이 천안함은 이제 2010년도에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세 번째 천안함은 아주 오랫동안 40년 동안 한국 바다를 지켜주고 명예롭게 퇴역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